자, 노무현 정권 때 장관을 했던 노동부 장관을 했고 또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위원장을 했고 그때 좀 잘 나갔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지금도 일자리 연대라는 그런 조직의 이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이 서울대에서 이 학사 석사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던 김대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현장교와 등지지도 않았던 합리적인 좌파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노동개혁 걸림돌된 한국 노동기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서포 15조에 보면요. 지금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 15조 3조에 보면 민노총 등 정치 상급노조 해체 및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이, 저항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거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해부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리고 노조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줘야 된다. 또 7조에 보면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국가가 적극적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앞에 말한 상급노조 해체와 기업의 땅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또 다른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그들이 한 150만 명쯤 된다는데 그 노동자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후보가 확정되니까 민노총이 13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20일 날 총파업했죠. 이달 초 4일간의 순회투쟁을 거쳐 정치투쟁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투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 정권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장해 제1노총 지위에 오른 민노총이 내걸고 있는 핵심 의제가 국방예산 감축, 그리고 미군 철수, 주택 50% 국유화 같은 것인데 이 대목에 이르면 아연 실색할 정도다. 그들만의 정치투쟁이 유발하는 국민 분노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코로나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자제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지금 민노총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대학가에는 민폐노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대학생에게 절대 자영업하지 마세요 하고 절규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노조에 동의해왔던 민주시민마저도 민노총을 기종노조라고 손가락질하고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을까. 여기에 분명히 짚을 점은 기종노조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기종노조가 아니라 노동기족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이 학문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래서 민노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활동, 파업,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 투쟁 위주의 집행부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노동궤도 일탈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도 이에 못지않다. 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왔고 노조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은 탓이 크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현대자동차 울산 사공장 노조원의 전주공장 노조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집단 괴롭힘 등 민노총의 불법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민노총 집행부를 방치하고 있다. 자,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면서 문 정권이 애써 외면해온 노동개혁의 절박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것 역시 민노총의 철옹성을 허물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간의 이 신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없애려면 민노총을 없애야 된다. 대기업과 공공노조로 이루어진 민노총이 진입장벽을 쌓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이게 한국의 노동운동의 지도자이자 좌파 정권의 노동부 장관을 했던 김대환 씨의 지적입니다.
이를 추동해온 노동기족을 제대로 견인해 나가야만 노동개혁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영국의 노동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며 정치적으로 대중보다 온건하다고 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노동귀족은 사회적 존경은커녕 정치적으로 극단적이어서 문제다. 특정 정파에 치우친 전투적 민노총 집행부를 제대로 견인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법이나 폭력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고 노동귀족의 일탈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무장한 정부가 등장하고 하고 그때 이제 이런 안들이 논의되어져야 된다.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은 개혁은커녕 현재 민노총의 시위가 이 한겨울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집중되면서 아마 대선 양상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민노총이 거리에서 이 대규모 집회 파업을 통해 가지고 거리 지금 촛불을 선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민노총식 선동이 올 겨울 판을 치게 될 건데 민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민노총의 지도부 상당한 부분이 이미 좌파를 넘어서 친북화되어 있고 정치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 국방예산 감축까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주사파 친북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죠. 이재명이 무슨 과거를 가지고 있고 무슨 흠이 있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할 거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대회를 하면서 투쟁 운운하지만은 실제 노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를 이렇게 과시하면서 몸을 풀다가 결정적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리를 장악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인 이 보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이 민노총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 앞에 이 민노총 해체 부분을 들고 나와서 과감하게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국민투표 부결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의지까지 내비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래가지고요, 그냥 단순한 노동개혁 이런 말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수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도 이 엄두도 못 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수혁이라고요, 주미대사가 있죠.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자가 종전선언 문안 의견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번에 미국의 NSC 보좌관 셜리번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한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서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한국은 이 셜리번 발언이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정치 법률적 상황, 북한의 반응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걸 심층 검토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수혁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왔고 그것이 올해 성과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반도 주의는 우리라는 인식하에 의식을 적극 개진해 실용적이며 조율된 포괄적인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요, 미국과 종전선언이 마치 문안까지 교환하면서 의견이 거의 일치해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달에 한국과 큰 이견의 차이가 있다 말했는데 이 대비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 대사가 지금 미국 정부를 팔아서 사기치고 있다는 걸 제가 꼭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는데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 역사적 인물이 되어가지고 결국 지금 이 공산당 100년 역사에 531쪽에 전체 4분의 1이 시진핑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산당 이 세 번째 영웅으로 등재해서 3년임에 집권할 이유, 논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설 1984처럼 중국이 거기에 나오는 지배 집단의 우매한처럼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역사를 소설처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외국은요. 자, 이렇게 해서 3년임을 육중전에서 굳힌 시진핑이 다음 주에 바이든과 첫 화상회담을 하는데 바이든이란 자가 트럼프처럼 겉으로는 중국 보위구도와 중국에 대한 반중 노선을 표방하고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끊으라고 우방국들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기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또 핵폭탄의 선제 불사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란 자의 속이 뭔지 이 자도 샅샅이 털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